자, 할 말은 하는 조덕재TV 2월 3일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님과의 특별 인터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할 말하는 조덕재TV도 함께 합니다. 예, 오늘 삐딱선 TV의 김 대표님과 또 오늘 홍문종 대표님과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뭐 지금 삐딱선 김 대표님 궁금한 게 많으신지 먼저 질문을 좀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잠시만요. 우선 좀 인사를 좀 듣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한폐렴 때문에 참 우리 집회할 때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또 뭐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는 어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지 아예 또 얼굴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우한폐렴 위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출연하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저 운명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한폐렴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도 걱정하고, 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제 운명이, 글쎄,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정치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정치 현실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투입이 돼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상황도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만 앞으로 더 좋은 우리 대한민국도 만들고 또 더 살만한 우리 대한민국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희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달라붙어라.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삐딱선에 우리 김 대표님. 자,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홍문종 의원님 사선을 하셨고. 지금 정치 생활 하시면서 요즘처럼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욕도 사실은 다른 정당에서 하는 게 욕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이신데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나요? 진짜? 심정이 어떻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는 우리 말하자면 조은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나 당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불민한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여러분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행동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조은진이나 홍문종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하는 거 아닙니다. 크게는 대한민국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장이 박근혜 대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박근혜 대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장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 선거이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홍문종이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홍문종이도 비서야 되고요. 조은진이도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조은진 대표도 비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취미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큰 대의가 잘못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조은진이나 홍문종이가 비우시면 비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대해서 아무리 비난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비난을 잘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버리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족을 버리는 일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한부 대표직을 살고 계신 홍문종 대표님이신데,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마 또 뭐 며칠 안 남은 뭐 그 권유, 뭐 사직 권유가 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뭐 저희 방송하고는 마지막 하는 대표로서 마지막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여튼 뭐 많은 궁금한 것들도 있고, 네. 또 대표님도 우리 공화당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당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뭐 조금 대답하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저희 나름대로 날카롭게 한번 저희는 이제 전문 기자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제되지 않은 답변을 할 테니까 정제되지 않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네. 뭐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이죠. 네네. 뭐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전 도지사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 하는 방송을 봤는데, 지금 그 자유통일당은 자한당 쪽하고 후보 단일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신당을 만드는 목적하고는 지금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뭐 아마 그 자한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뭔가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번에 뭐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어떤 연대나 통합에 대한 계획이 혹시 뭐 서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정치를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그렇고 제일 아쉬운 게 정치력 부재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뭐 서로 경선해 가지고 뭐 지분을 나누고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걸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나 이렇게 지분 나눌 거다, 얘네들하고 무슨 어떻게 할 거다, 이거는 언더 더 테이블에서 해야 되는 얘기죠.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치졸한 사람들로 보겠어요. 맨날 정치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뭐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뭐 바로잡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은 국회의원 몇 자리 때문에 저러고 있구나. 이미 다 결국은 속내가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정치 딜이라는 건, 아니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정치인들끼리 나누고 자기들끼리 무슨 뭘 한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것이 성사가 되는 거지. 국민들이 지지를 처리하면 아무리 나눠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깊숙이 감춰놨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들은 큰 대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수 우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가 희생하고 있구나, 한국당이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여줘야 표를 주는 거지. 지들끼리 국회 몇 석 나눠 먹는다고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방송하고 앉았으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박정희 대통령님 때 그 보격도 하시고 좀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좀 어떤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게 좀 비춰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뭐 그런 독재자의 따진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만나서 말씀 나눠보시면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제 김문수 지사도 그 정광훈 목사님 열렬 신도가 됐어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한 분이고요. 또 자기가 세운 큰 뜻을 위해서는 뭔가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저는 그래서 체계바라 같은 우리 혁명가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별명으로 해드렸는데. 사회주의자인데. 아니, 혁명가로서. 혁명가로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우파의 혁명가로서. 아직도 사회주의자처럼 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모습을 제가 사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내가 이제 그동안 정치판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고 저랑 같이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견해를 이렇게 서로 나눌 기회가 없다가 요 근래 제가 몇 번 만나면서 이분이 정광훈 목사님 교도가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으로서는 참 굉장히 큰 득템을 한 거죠. 김문수라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지사에게보다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플러스 알파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한테 닮지 않아야 될 걸 닮았어요. 뭘 닮았냐. 이분이 수습하지 못할 말들을 그냥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막 쏟아내는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조합하려고 그러는지 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앞말씀 뒷말씀 막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려서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글쎄요. 그분 제가 보기에 저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으로서는 참 순진하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해맑은 영혼을 가진 분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실 정치하고는 사실은 좀 이게 괴리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하고 꿰맞추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 앞에 한 말과 뒷말을 이렇게 잇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김문수 대표도 약간 그런 걸 닮아가는 거 아닌가. 어느 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독하리만큼 비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수 우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뭐 김무성 씨한테는 뭐 천년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화려한 워딩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전에 뭐 워딩 보면 사실 탄핵할 때도 김문수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독재자의 딸이다 무슨 유신이다 뭐 어쩌고 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우리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고 그런 발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명 등이 잘 안 돼 있었던 김문수 대표. 그러나 아직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 다. 근데 요즘 저희 뭐 애국 동지들은 김문수 지사를 논할 때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김문수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훌륭한 정치인이죠. 결론은 훌륭한 정치인. 이거 다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 못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뭐 숨기고 있어야 되고 노란 거 내놓으라면 노란 거 내놓고 빨간 거 내놓으면 빨간 거 내놓고 빨간 거 없으면 분홍색이라도 내놓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이죠.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욕심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분출되고 국민들한테 결국은 들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여러 가지로 그 깊숙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자기를 그 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자기를 그 말하자면 국민들 앞에 뭐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 일본식 말로 하면 이 캄프라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저 사람은 속을 어떻게 감추고 있어도 저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이거다. 저 사람은 이거 하나만큼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빼면 이거 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정치는. 김문수 지사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왜 옛날에도 말이죠. 중국에도 보면은 열강 시대에 백가정명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게 살아남는 건데 지금 이 판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수 대표에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병명을 붙인 것처럼 혁명가로 이번 혁명군을 이끌고 보수 우파 대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이거 하나만큼은 저 사람 정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이 산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지사님 그게 좀 부족하십니다. 하십시오. 정치인은 속내가 다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명언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이제 그 이어서 그 이제 뭐
그 의미하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신당이 창당될 때는 기존의 정당들에 비해서 뭔가 명확성을 가지고 어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했을 때 또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받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나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집회의 그 정당 형태가 조금 아쉬움이 많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짧게 그 정당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광훈 목사님하고 제가 4박 5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맞아가면서 제가 4박 5일 동안 목사님과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눈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목사님도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우리가 정당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뽑아놨는데 이제 그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홍의원 나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를 잘 우리가 들어야 저의 정확한 그리고 목사님의 그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56년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이네요. 그랬더니 원래 이 호적이 2년 잘못돼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친구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는 김무순성 의원을 대통령감이다,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 이 혁명가정이나 아주 요즘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걸 올인해서 황교안을 대통령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정치를 모른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홍문종이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가 왜 이 배경 말씀을 드린 거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천진난만하시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지만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이제 앞으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들, 보수우파 전쟁에 제대로 된 사람들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홍 의원이 대표로 이 당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 광화문 광장, 여기 태극기 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 모으고 거기 그분들에게 보수우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문재인 정권 뭐 하자, 끌어내리자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정당만큼은 목사님께서 후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 목사님 밑에 있는 정당, 목사님이 홈메인으로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당 이름이 뭐가 됐든 그런 당, 그거는 목사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후원하는 당, 그리고 많은 태극기 세력,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대한문에 있는 거, 또 그 동아면세점에 있는 거, 마로니에 있는 거, 또 만민공동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뜻이 한대로 어우러지는 그런 당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시라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도 물론 태극기를 많이 정광훈 목사님이 세력이 제일 많다고 목사님 믿으시겠지만, 하여간 그 맞는 만큼의 영향력을 인정하긴 하겠으나 원오브댐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여간 그 4박 2일이니까 뭐 다 이제 줄이고, 그래서 제가 김문수 지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당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시는데 당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문수 지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공동대표도 해보니까 당이라는 거는 이 특별히 이제 4월 15일에 우리가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물론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김문수 대표를 상황으로 모시고 제가 대표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다 같이 모이라고
뭐 이제 저가 만나자 그랬더니 그때 김문수 지사와 몇몇 분이 계셨어요. 뭐 김모 전 의원도 있었고 또 최모 무슨 저 대표님도 계셨고 이거 몇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김문수 지사와 홍문종 공동대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문수 대표는 선임 대표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에 홍문종이 선임 대표를 해서 이 당을 이끌고 갔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노 했습니다. 네.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김문수라는 분은,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는 그날도 계속 주장이 뭐냐면 이 당은 다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모든 걸 여기다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하자면 제 느낌으로는 김문수 지사는 뭐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뒤에서 허메인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건 영어식으로 말하면 doomed to fail.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외에 나머지 다 태극기 세력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된 다음에 목사님 생각이 홍문정이 했던 생각이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다. 근데 홍문정 생각이 맞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런데 뭐 내일 모레 또 만나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홍문정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보수우파 대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공화당은 특별히 공화당은 동지 여러분 제가 동지 여러분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요.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하나를 모아야 이 힘이 결집이 되고 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4.15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으셨다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그 자유통일당하고는 지금 당장 뭐 연대나 이런 쪽에 그 직접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지만 네. 차후에 네. 이 태극기 세력이 대통령님 메시지처럼 네. 조금 모아졌을 때 또 그런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 또 모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왜 자유통일당이 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왜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아무리 여론조사해도 3% 이상 안 나고. 네. 자, 그리고 조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제가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 10시에 또 대표님도 서청대에 가서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 접견을 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접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쭉 이제 해 오신 것으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접견을 이제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그런 접견에 대해서 대통령님하고 합의가 안 되셔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건지 이제 그게 자칫하면은 대표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어떤 그 상징성에 혹시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말씀을 주세요. 그 메신저로서는 제가 이제 태부족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시고 또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명을 우리가 받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으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대통령님을 들들 볶은 거죠. 대통령이 우리 뭐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명을 주세요. 들들 볶으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러고 뭐 무슨 대한애국공화당 무슨 대한공화당 무슨 애국공화당 뭐 막 우리가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주세요.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신공화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공화당은 이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을 해라.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지금 제가 우리 대통령 생신 때 우리가 가서 대통령을 뵙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예. 대통령 이제 이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청와대하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쯤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결론은 불가능하다. 선거 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뭐라 그럴까 될 듯 말 듯 뭐 어떻게 될 듯 심지어는 대통령 생신 전에 형 집행정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오실 수도 있는 것처럼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메시지 하나. 또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 무릎 꿇고 대통령한테 그동안 혹시 대통령 마음 상해했던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대통령님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광훈 목사님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메시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와 이런저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수우파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통령이 생각하시기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보수우파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2월 1일 생신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가능성,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이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는 그럴 의사도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고 말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당하고도 무슨 진전이 없어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의하고 싶어 하셔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 타임 테이블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제 생신이었고 수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황교안 대표의 뭐 면회도 아예 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생신인데 조원진 대표님의 꽃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뭐 어떤 일입니까 지금 그게? 아, 예. 네. 저도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한데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당명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뭘 부탁했냐면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다 4분의 5일 돼 있는데 이분들 하나로 뭉쳐야 어떻게 보수우파가 뭐가 될 거 아니냐.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작년 8월 15일 날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조원진 대표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원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이다. 그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와 같이 태극기가 합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마음 상해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나와 있던 태극기 세력들도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저희가 10월 3일 날 지금 10월 9일 날 계속 집회를 하면서 저도 아쉬웠던 게 만약에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했다면 정광훈 목사님의 태극기 세력은 없다. 우리 태극기 세력 몽땅 모아진 우리 공화당까지 합친 모든 사람의 세력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 세력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어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께서 아무 메시지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원진 대표 죄송합니다. 조원진 대표가 편지를 쓰는 거라든가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내는 건 대통령께서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반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반송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게 우리 공화당 당명을 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걸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외연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태극기를 합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저도 이제 어제 가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그 지금
공화당으로부터 저희는 쫓겨나고 있는 우리 한 무리들이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대통령한테 이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생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꽃을 받아들고 갔는데 조원진 대표가 한 꽃은 받지 않았다고 저희도 들었어요. 그 나중에 뭐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게 또 조원진 대표에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내 이름을 팔고는 최소한 다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 대통령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동의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 대표님이 전달하신 꽃다발은 반송이 안 되신 건가요? 네, 제 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그 대통령님께서 조원진 대표님이 우리 공화당 그 당명을 이제 내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그 우리 공화당의 대표의 편지를 보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혹시 뭐 제가 뭐 다른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릴까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하여간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메시지 안 주시겠다. 전 그러려면 니네들 비대위 구성해라. 별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다 거절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었나. 근데 대통령께서 뭐 마음이 막 그렇게 무슨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큰 뜻을 이루는데 공화당이 대통령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공화당이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나가니까 대통령께서 오죽 속상하시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JK님께서 계속 후원을 계속 혼자 해주시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하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소중한 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 대표님이 자한당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우리 공화당에 당시는 이제 대한애국당이었죠. 대한애국당에 오시면서 이제 당명에 대해서도 뭐 처음부터 우리 공화당으로 그 조원진 대표가 정하신 건 아니고 처음에는 신공화당 얘기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또 대표님을 공동대표로 추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공화당 이름이 이제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님하고 소통은 홍문종 대표님께서 하시고 또 홍문종 대표님은 조원진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셨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전에 우리 공화당이 분명히 대한애국당으로 있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을 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왜 조원진 대표님하고는 그런 그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역할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애국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공화당을 만들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또 사실은 조 대표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거의 원웨이였죠. 일방통행이었죠. 조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조 대표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저도 이제 대통령 후보로도 모셔보고 당대표로도 모셔보고 그러면 아주 자상하고 뭐 일일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통령께서는 그저 큰 틀에서 맞으면 그 큰 틀에서 뭘 잘못이 없는 한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것도 또 죄송합니다만은 조원진 대표보다는 그 공화당 당원들, 옛날 애국당 당원들,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공화당 당원들이 조원진 대표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조원진 대표는 자기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애국당이나 우리 공화당에서 했던 일들을 당원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그분들의 뜻을 그분들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그 심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조 대표가 고려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저 같은 본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깊은 속내 판단이나 그런 정치적 계산을 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뭐 조원진 대표를 원래 좀 못마땅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못 믿어봤는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되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대표님하고 공동대표로 있으시니까 이렇게 그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단절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일반인인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일일이 뭐 오늘은 뭐 해라 내일은 뭐 해라 이런 당대표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를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는 내 뜻을 실어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뜻을 이번 정치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마 이걸 리더를 한번 바꿔서 리더가 이 국민들의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보수파 전쟁에 있어서 더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조원진이나 홍문종이보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 대장이고 대통령이 결정하시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 겨우 말하게 막 사실 대통령 귀찮게 하고 쥐어짜가지고 대통령 결국 이제 한두 마디 하시면 결국은 지 멋대로 하고 지가 대통령 뭐 마치 1호 당원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1호 당원인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기분으로 공화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 역시도 공동대표였지만 거의 결재를 제가 안 했습니다. 또 거의 제가 무슨 대표로서 무슨 뭘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조원진 대표가 3년 동안 혼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지만 공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아주 태부적한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정당, 신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 창당하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태극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러면 조원진 대표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정광훈 목사님도 우리 아까 태극기 하시는 분들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당원들이 거기 그날 모여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얼기설기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당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대표님이 자한당에서 나오실 때도 대통령님께 제가 알기로는 뭐 신당 창당 쪽이냐 뭐 이런 그 의중을 물어보셨었는데도 그때 신당 창당보다는 대한애국당을 우리 공화당으로 해라 그래서 뭐 대통령님이 이제 그런 의중을 보이신 걸 봤을 때 지금 뭐 홍문종 대표님께서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어떤 말씀이 없이 그냥 창당을 했다가 나중에 또 대통령님 뜻에 부담스럽죠. 반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홍문종이가 지금 조원진 대표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홍문종이가 지금 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모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당 창당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고요. 그 신당 창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창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름을 주신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만 대통령께 보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셔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1000일 넘게, 지금 1100일 가깝게 대통령께서 지금 불법 감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통령이 무슨 돈을 드셨어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잣대로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저 사람은 5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무슨 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지금 국제 여론이 계속해서 지금 문정권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해도 정치 보복집을 치졸하기도 하고 지나치다.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죠. 어제 69회 생신이신데 나오시지 못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고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일일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워낙 주신 말씀이 있으시고 지금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든지 신당 이름을 주신다든지 아직은 그렇지 않고 계십니다라는 게 솔직한 말씀이고요.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네. 저는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그게 이제 그릇이 제대로 되면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지침이 있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고 예, 지금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고 영능 대표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네. 일정 보고가 되어 있는 네. 상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릇이 되면 네. 이제 대통령님께서 당명이랄지 정강이랄지 아니면 인사 네. 이런 부분에 많은 말씀을 주실 텐데 네. 지금 보면 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희 통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 같은 경우 자유당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시민단체를 이렇게 당으로 유입하는 것보다는 또 당 대 당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해관계나 서로 지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물론 대통령님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다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가 네. 이제 벌어진 거죠. 예선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선수를 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선수를 내기 전에 각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강이다 이 새끼들아. 네. 우리가 경기도 대표는 우리가 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이걸 약간 조장하기도 하고요. 네. 합니다만은 이 과정은 제가 보기에 약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요즘 당명만 내면 다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지분을 달랠 상황인지 지분을 안 달랠 상황인지 알고 또 전체적인 대세가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3월 1일쯤 되면 지금 지금 당이 이미 50개거든요. 3월 1일쯤 되면 이제 엔트리 명단이 나올 거예요. 경기도 대표는 어디다. 예를 들어서 광주 대표는 어디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당연하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께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시면 저 새끼들은 맨날 싸움하냐. 왜 저것들은 맨날 저렇게 합치지 못하냐.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합치는 거 싫어해요. 다 지가 잘났다 그러고 다 왜냐면 대통령 한 사람밖에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 뽑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 없이 한 사람 뽑는 걸 마찬가지로 정치판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근데 너무 난장판으로 싸매서 이놈들이 이놈도 안 되고 저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놈들이 진짜 끝까지 지가 잘났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의 대장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당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과정이 틀림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그 김 대표님하고 참 세상을 보니까 이 스님들하고 정치인들이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뭐 3월 뭐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한 달 네. 정도 후면은 뭐 통합이 이제 좀 구체화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총선까지 네. 시기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럼요. 3월부터 시작을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시골에 가서 몰래 조그만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네. 너 홍문정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 예, 지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좀 박근혜 대통령 좀 성견지명이 있다는 게 8월 달쯤에 통합을 이야기하셨고 비대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비대위로 나가서 통합을 다른 단체라든지 당하고 통합을 이뤘으면 지금 훨씬 더 우리 그렇죠. 그 탄핵 무효 세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는가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운명인 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 싸움을 해야 저놈이 발차기를 잘하는지 앞차기를 잘하는지 아니면 괜히 보디빌딩 아주 몸은 좋은데 싸움을 못하는 놈인지 그런 게 판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저게 실질적으로 싸움 잘한다는 놈이 시원찮은 놈이구나. 아니면 저가 뭐 있다 그런 놈이 사실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다. 물론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여당이 지금 뭐 더 난리가 났겠죠. 자, 뭐 3월이 본게임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그건 지나간 거니까 후회해봐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얘기가 비대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네. 당시 비대위를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고 비대위를 구성하라. 우리 공화당을 보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총선 체제를 맞춰서 더 확장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지시를 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 비대위를 민초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를 대표님께서 그냥 조원진 대표님하고 두 분이서 혹은 몇 분이서만 알면서 그냥 이건 우리끼리 그냥 알고 이렇게 하라고 뭐 선대위 쪽으로 그냥 가는 식으로 지시만 하고 대통령님 메시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민초들이 대통령님 메시지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당 지도부에서 했다. 또 특히 거기에 홍문정 대표님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뭐 동조를 했다라면 사실 그 책임도 사실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에 대해서 왜 알려지지 않게 됐는지. 그 전후에서 그 언론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이 힘을 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이 난리가 났는데 그 대통령께서 당원들에게 비대위를 구성하라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원진이나 홍문정이 그거 우리 못해요. 그럼 우리가 탈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셨겠어요. 당연히 뭐 조 대표 맨날 얘기하기를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그만두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우리 3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아니 우리 고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러 나가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당원들한테 대통령께서 말씀 안 하신 게 현명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대위를 하는 거고 그 뭐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까지 대통령께서 거론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훨씬 더 우리 공화당이 더 튼튼히 잘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왜 당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통령님이 아니고 홍문정 대표님이나 조원진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대통령님 메시지가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그 당원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지도부에겐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원진 대표가 이제 이거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선대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비대위는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뭐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비례를 받지 못한다는 그 상황서부터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실 대표님께서 그런 최고위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뭐 또 알려야 하겠다. 이거는 뭐 왜냐하면 당시에 당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었는데. 근데 당원들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네. 조 대표하고 당원들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 대표 안 받겠다 그러는데 당원들한테 대통령이 비대 받으려는데 이해 안 받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받겠다라는 게 대내에도 알려지면 대통령한테도 데미지가 상당히 그 당시 컸을 겁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그래서 꽃도 안 받으시고 메시지도 안 받으시고 그런 이유가 아니 나한테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내 이름을 팔아. 그런 뜻이시겠죠. 참 어쨌든 뭐 우리 공화당 지도부 또 조은인 대표님도 그 중요한 민초정당이라고 내세운 당에서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아니 저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걸 공개 석상에서 또 조은진 대표가 얘기했어요. 우리 못 받는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신당 얘기가 아까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신당을 만드시면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체제 전쟁 아닙니까? 네. 이 좌파 빨갱이 종북 정권, 이 문재인 정권 꼭 몰아내야 되는데 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신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의 뭐 자한당이 사실은 역할을 잘해줘서 우리 우파가 다 모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 좌파들하고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만들어져서 이 좌파들에게 정말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신당이 승리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자, 우리가 언론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독제 언론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그 조직이 있습니까? 태극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태극기 세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돈이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 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돈도 없어요. 조직이 있습니까? 조직도 없어요. 그럼 뭘로 이깁니까? 지금 무조건 지낼 싸움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오합지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태극기 들고 네 태극기가 크냐 내 태극기가 크냐 네게 잘 펄럭거리냐 내 거 잘 펄럭거리냐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 영입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세요. 사람들 탁탁 잘라내고 하는 거 보세요. 아니 민주당 하는 일이 더 감명 깊죠. 한국당은 뭐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공천심재위원장 데려다가 벌써 딱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공천 갈등 벌써. 그런데다가 무슨 뭘 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이거는 백전백패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면 우리 보수파가 다시는 살 길이 없다. 대통령 선거 무조건 진다. 또 실질적으로 여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여당이 1중대, 2중대, 3중대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도 180석에 임박하면 이거 고려연방제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북에 있는 공산당 놈들이 총 한 방 안 쏘고 남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제가 맨날 혁명군 얘기하는 게 혁명군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 정규군은 집에 가서 자고 뜨신 밥 먹고 총알 나오면 총알 갖고 싸움하고 그게 일반 정규군이에요. 네. 혁명군은 뭐냐. 밥을 안 줘도 총알을 안 줘도 그리고 월급을 안 줘도 싸움하는 게 혁명군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혁명군입니다. 이거는 마치 혁명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전부 뭐 문재인 욕하는데, 욕하긴 뭘 욕해요?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이 50%인데요. 예?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뭐 15%에서 20% 가까이 높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우리 이 혁명군 사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걸 바쳐서라도 이 싸움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당을 만들어도 사람이 없는데, 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유한국당 싫어하지만은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친박 중에 친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친박 의원들 합류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아까도 태극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야단을 맞았어요. 네. 당신은 뭐 친박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한 명도 못 끌고 나왔냐. 네. 저도 이제 초재선 의원일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그 당시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이제 우리처럼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정치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한 사랑 같은 것도 생기긴 합니다만. 근데 초재선 의원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재밌을 때거든. 그 다음 국회의원 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야. 제가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난 청와대에서 밥 먹던 놈이 대통령이 지금 저런 상황이 돼 있고 대통령 도우려면 좀 나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고로 가까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 한다는 이 이른바 친박신당 새로 만든 이런 당들이 아무 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냐. 체제전쟁, 역사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선되면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선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국민들 여론도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네. 완전히 이제 그 벼랑 끝에 저기 벼랑이다 그래도 모르고 네. 벼랑에서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도 모르고 벼랑에서 이제 떨어져야 아이고야 이거 네. 그때 근데 그러면 그때 자기 값어치가 반의 반값도 안 당하는데. 자,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실시간 최고치를 지금 700명 넘은 적이 없거든요. 예, 홍문정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7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홍문정 대표님하고 또 방송하다 보니까. 7만 명이 넘었다 그래. 700명 맞죠? 7,000명 아닙니다. 이 여론도 정치하긴 틀렸네. 모두 공 2개를 맨날 붙여놓으세요. 그런 방법이 7만 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7만 명이 넘어서 이래. 700명 넘었다 그래. 그러게요. 네. 제가 이게 블락핑에 워낙 약합니다. 예, 하여튼, 예, 오늘 또 홍문정 대표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많은 신당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그 당으로 모두 이제 모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오는 통로와 그걸 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당에서는 다른 당대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를 받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요. 예, 대통령님의 뜻이 정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또 그쪽으로 태극기 세력이 모여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네. 어떤 전직 의원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은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막 일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소통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3, 4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었는데 어느 분하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정치판에서 지금 현재 태극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영하 변호사,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을 면접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홍문정이가 지금
대통령하고 뭐 소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한테도 메시지 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보수파 이렇게 개판을 치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메시지를 안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극단적으로.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전략 전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너무 서러울 정도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단발 질문인데요. 자,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 홍준표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우리 홍문종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통합에 홍준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뭐, 같은 홍씨입니다만, 계속해서 홍준표와 저는 다른 홍씨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깝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연합하고, 또 이 보수우파를 연합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우파에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나 홍준표 그런 아류의 사람들, 네. 홍준표는 아주 대통령을 출당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25% 얻어가지고 아주 우리 보수우파 역대 선거사상 그렇게 낮은 득표를 한 적이 없는데 한국당을 살렸다고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 놔두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분들을 보수우파 앞으로 장수로서 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일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칼싸매가지고 찌러눕히고 뭐 하고 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네. 지금 저희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안심이 되네요. 네. 그래요. 안심이 되네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당 공천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국당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거기 뭐 조혜진이라는 분도 계시고 박상영인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옛날부터 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홍준표가 보수우파 국민들로부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묻어질 겁니다. 아마 이제 김 대표님도 질문을 하신 이유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보수의 정치권에서 사실은 뭐 탄핵에 관해서 네. 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것도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자르다 보니 사실은 뭐 그만한 분들이 새로운 인재들이 막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인재풀이 좀 형성이 되면 좋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당을 만들어지고 대통령님의 뜻을 담더라도 그걸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장수가 필요한데 이 좌파 빨갱이들하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석고 대제를 하고 뭐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 대통령님의 뜻이 또 뭐 일정 부분 요만큼만 써보자 뭐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홍준표는 석고되지 않는다. 안 할 것이다. 그런가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 정치 인생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내에서 저 사람을 들여서 우리 보수파 한국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판단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홍준표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저격수 아니었어요. 아주 그런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 대통령 후보 전 당대표 그냥 이걸로 천수를 누리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왜냐하면 저는 뭐 석고대제하고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가 죽일 놈이었다고
뭐 그런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 양반이 그렇다고 한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저것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 하려고 국민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지금부터 회고록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왜 또 그러냐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부산 뭐 이쪽 지역에서 지금 그 조사가 나왔는데 지지율이 작년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가요? 예, 그래서 10.9% 뭐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석고대죄를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뭐 그거 자체가 대통령님에게 이제 뭐 사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께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석고대죄 안 한다고 결론이 났는데 지금 아니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기 우리 조독재라는 분을 여기서 잘랐어. 이 자격이 없다. 이 양반 때문에 이게 700명밖에 안 나온다. 이 사람 못 쓰겠다. 자르자. 그랬는데 자르자고 내가 앞장서서 그랬어. 근데 용서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그 비바람 맞으면서 다니면서 이거 하고 내가 오늘날 이걸 만들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죄 털어가면서 했는데 날 잘라. 그걸 뒤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 양반이 그걸 진정성 있게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왜 박근혜 대통령 잘랐니? 그랬더니 홍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모든 대통령들이 다 당을 떠났대요. 저기 YS도 떠났고 뭐 DJ도 떠났고 다 떠났대. 근데 대통령은 그때 감옥에 계셨지 아마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기가 잘라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 석고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좀 드려야 돼요. 네네. 자, 만민공동의 좀 질문입니다. 변희재 대표에 관련한 질문인데, 요즘 변희재 대표는 탄핵 초창기 때부터 우리 그 태극기 세력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텁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만민공동회와 지금 우리 홍문종 대표님, 우리 공호당, 우리 팀들이 집회를 2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신장탕당하는데. 그럼요. 예. 계속 변희재 대표님과 손잡고 신장탕당 싸워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는 뭐 벌써 딱 의기투합이 됐죠. 이제 그 만민공동회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이 얘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일단 탄핵고요.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저 대통령 끌어내린 놈들을 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새끼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고 그리고 타블렛 PC에 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로 지금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변희재 대표하고 손에 손잡고 이번 4.15 총선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약간 최대한도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뭐 만민공동회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을 계속 해 나가시고 싶다. 뭐 변희재 대표한테 따로 뭐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방송 통해서 따로 뭐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부탁하고 싶은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변희재 대표가 굉장히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이거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막 교환은 했습니다만은 아주 깊은 대화를 사실 많이 못했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약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뭐 이런 것들 정말 존경하고 저희가 약간 이번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뒤에 서서 앞에 서서 옆에 서서 하여간 이번 어려운 혁명군 전투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뭐 계속 막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도 조금 피곤하실 텐데. 피곤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요거 800을 넘겨야 됩니다. 2명 남았어요. 8만을 넘겨야 돼, 8만. 2명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2명, 두 분 더 들어오시게 제가 좀 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지도부에서 네. 뭐 나가라고 네. 소위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칼 쥐어주면서 자결하라고 네. 사퇴 권유 이거는 뭐 안 나가면 10일 있으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내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가실 겁니까? 사실은요 우리 공화당에 제가 영어식으로 하면 레지스터드 대표예요. 네. 말하면 이게 직인이 들어가 있는 대표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조 대표하고 저 공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조치가 다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를 출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할래 해도. 네. 네.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귀여워서 놔두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은 불법 행위들이다 보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근데 나가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안 나가실 겁니까? 네. 아니 저는 왜냐면 이거 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실 때 제 거라는 얘기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 거고요. 거기 지금 뭐 지도부에 몇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당이 아니다. 홍문종 개인 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 그럼 그 질문은 패싱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혹시 나가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안 나가시고,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더 제대로 된 당으로.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과 우리 공화당,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 되나요? 그게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당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창당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창당이 됐으면 공화당과 이 창당이 같이는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창당 과정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이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도 대통령 당으로 흡수될 수 있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830. 오,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900까지 할 거예요. 900까지. 우리 최근에 유튜브를 하시면 이 숫자에 아니 아까 말씀 83,500. 네. 이겁니다. 이게 어디 얘기하다가 네. 지금 이제 당과 신당 창당.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태극기 모든 세력들을 다 합치면 오히려 이제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합치는 이른바 친박신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 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 결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도 계십니다만은 저 당원권 정지하고 저랑 같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거 다 불법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개념치 않고 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어저께도 부산하고 대구하고 다녀왔습니다만은 옛날에 하시던 무슨 도당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 책임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또 홍문종 대표가 하는 일들도 참 옳은 일이다, 맞은 일이다. 홍문종 대표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우리 공화당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 뭘 어떻게 획책하는 거하고 실제로 지금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이거 큰 거 들어왔잖아. 큰 거 들어왔잖아요. 그래 이거 마지막에 할 텐데 이지은님 끝까지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소중한 후원 고맙습니다. 네. 자, 왜 그렇죠? 큰 거는 중간중간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건 총선 관련 질문인데요. 네. 자, 옛날에는 인물 구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젠다에 서로 어떤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탄핵무효 신당의 아젠다는 뭡니까? 탄핵무효 신당은 탄핵이 헌정 중단 상태를 만들어낸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낸 불법 정치 행위였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점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큰 이슈는 대한민국 좌경화를 막겠다.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좌경화를 막는, 대한민국 좌경화를 막는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공수처 폐지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거는 좌경화를 막 재촉하는 그런 결과. 그 다음에 사실 연동형 선거제도 이거 사실은 엉터리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좌경화하기 위해서, 내각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하자면 선거법인데, 이게 기형화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도 바로 잡겠다.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60조 꼬다가 지금 막 퍼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편성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분배가, 소득을 분배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민노총이 뭐가 틀렸다. 정교조는 뭐 어떻게 불법 노조가 다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맨날 퍼주고 주워맞고 대변인 노릇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다.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소한의 숙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님 석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힌 분이 전 홍문종 대표님이 전 처음 들었거든요. 최초로 들었는데 12월 24일 날 그리고 설날 3일절은 그냥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님 석방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좌파 정권이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이제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석방하면 안 된다가 뭐 50 몇 프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가 뭐 30 뭐 몇 프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여론조사한 사람이 5.1%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모집단이라는 게 500명밖에 안 돼.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질문이 지금 대통령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삼면하는 것이 옳으냐. 뭐 대통령께서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유도 답을 뻔하게 나오게끔 유도하는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40%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 이제 집에 가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오히려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에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자기들이 해결할까. 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성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탄핵이다. 그리고 이 탄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손실, 또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그 세계적인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에 있어서의 그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심으로 국민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선거의 때까지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는다면 이 4월 15일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유도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9.3% 석방, 그러니까 재판 중인데 석방을 해도 좋겠느냐 이런 그 질문 자체를 답을 요구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39%가 넘게 나왔다 그러면 좀 많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30%.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당 창당의 그런 요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 대통령님 뜻을 고스란히 받드는 거 신당 창당에 더 이런 그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홍문종 대표님을 지금 우리 공화당 일부에서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공화당의 일부에서 지금 출당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대표님이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따로 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따로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는 아니다.
태극기 집회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문정 대표님이 한 거는 그것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그럼 조원진 대표가 태극기 집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 이제 8월 15일 날 우리가 모든 태극기 세력을 모은다. 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조 대표를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뭐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 사실은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의견이라는 건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조 대표가 다 잘 알아서 하니까 조 대표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했던 거죠. 제가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우리 뭐 최고위원님들도 다 계시는 석상에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집회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외연을 확장할 수 없고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최고위원님들 계시고 여러분 계시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은 서울에서, 한 사람은 부산에서, 한 사람은 대구에서 제가 당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 집회를 다양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 한 번에 8번, 9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제 하루에 우리가 그러면 그 각자 모이는 모임이 좀 작더라도 전체 모임으로 따지면 지금 서울역에서 하는 집회보다 2배, 3배 더 되는 그런 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맨날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정당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행진도 잘하고요. 태극기 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 당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당 지지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냐. 그것만 당이라는 것이 행진하는 게 당이 아니다. 깃발을 잘 드는 게 당이 아니다. 국민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 들리게 하려면 우리가 최고위원도 많고 당직자들도 있는데 전국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가 둘이니까 조 대표는 조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홍문정 대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이 얘기한 거는 이단자가 돼버리고 왜 독자적으로 해? 이렇게 하고 또 한 분이 하신 거는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뭐 또 그것도 어떤 공동 대표님으로 치면은 독자적으로 한 건데 그거는 당의 어떤 정강처럼 뭐 무슨 종교 윤리처럼 돼버려 가지고 모두 거기에 뭐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 지도부 몇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민초정당을 떠나서 민주주의에서도 이건 일어날 수 없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당 집회를 따로 한번 하자 했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뭐 전부터 미운 털이 좀 박혀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에. 아니 조원진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형이 없대요. 그래서 난 사선 의원이고 형이니까 제가 형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형을 이렇게 모시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조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사실은 이 홍문정 대표님 때문에 피해를 좀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어쩌나. 그건요. 조덕재 대표님도 피해를 받지만은 저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 받고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본 게 변희재 대표. 이렇게 또 대표님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느니 우리 공화당을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없는 분 얘기는 빼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최락 대표도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최락 대표한테 대표님께서 1억 5천을 줬잖아! 이미 규정사실화 해놓고, 또 저한테도 봉투 3개를 줬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 받았어? 이야. 나는 왜 받았다는 소문이 안 들지? 소문이 안 도는데도 피해를 나도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 말을 또 진짜 믿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돈 받아 처먹고, 봉투 3개 받고, 홍문정한테 갔구나 이런 게 지금도 문자가 막 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이제 떡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뭐 정치판에서 그 돈봉투라는 게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지금 검찰 조사받고 뭐 어쩌고 그러라고 돌릴 돈봉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제가 우리 조덕재 TV 볼 때마다 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참 제 양반이 스튜디오에서 양복 멋있는 거 입고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 될 사람이 정말 나라 걱정하고 태극기 걱정하고 정말 문재인 정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고 다니냐, 뭐 옷을 똑바로 입어라, 뭐 어쩌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아마 우리 조덕재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없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없는 말. 예?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래도 태극기를 들고 같이 한다는 사람들인데 왜 거짓말을 해요. 없는 말을 하고. 아니 준 적이 없는 돈을 줬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 락TV는 무슨 1억 5천, 이야 돈도 많다. 그러니까 1억 5천. 아니 저하고는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봉투 세계인데. 근데 최고 가슴 아픈 건요. 제가 아무 손해는 많이 봤지만 아무 이야기 안 나오는 사람도 가슴 아파요. 저는. 아니 근데 봉투 3개는 1억짜리 3개면 1개씩 들어가 있으면 3억인데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 자, 그래서 뭐 쭉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그런 질문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또 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질문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좀 이거 질문 안 하냐 이런 거 있었으면. 저보러 스스로 스스로 뭘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하실 말씀.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실 이런 데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데가 별로 없어요. KBS에 제가 한번 나갔다가 KBS에 저를 부른 PD가 그 사장한테 가서 신나게 깨졌대요. 홍문종이 왜 불렀냐고, 저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놈 왜 불렀냐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하여간 어쨌든 정부에서 싫어하는 놈이니까 부르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보수 우파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형태 때문에 우리 보수 우파가 망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수 우파가 승리하면 모든 승리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사실 이득이 자기들한테 제일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모든 프리빌리지, 특권, 이거는 진짜 있는 대로 향유를 하죠. 그런데 저 좌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투쟁할 때 말이죠, 모든 거 다 바쳐서 투쟁하거든요. 뭐 원래 가진 것도 없으니까 모든 거 다 바쳐 투쟁해요. 그리고 승리하면 모든 걸 신나게 나눠 먹어요. 여러분 요즘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 뭐 검찰에서 고발하는 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나게 나눠 먹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 우파는 말이죠, 특별히 보수 우파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보수 우파였냐, 나는 보수 우파가 아니다, 이런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리고 좌파들이 그동안, 그래서 좌파들이 승리를 이끌어내면 거기에 슬쩍 기대서 나도 원래 좌파였어, 나도 원래 니네 편이었어, 이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존경도 못 받고 또 중요한 때 여러분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은 우리가 좌파한테 슬쩍슬쩍 기대가지고 여러분들의 특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결국은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결국은 몰락하는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깔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 혁명군의 지금 싸움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긴다고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단지 민심이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올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몰래 여기 이런 데 막 지원하시고요. 이 800, 900명 아직 안 됐나? 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제가 이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게 정말 나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 불타는 정말 저 신념 하나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다니고 계시는데 얼마나 성질 납니까? 예? 지금 레드카펫 깔아놓고 거기나 왔다 갔다 해야 될 분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말 더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기름값도 주고 빵값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야 더 신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냐?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니 이분이 KBS 스튜디오 멋있는 데 가서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개런티 받아가면서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로 나올 때 나라를 생각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총알을 못 줄 총알 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박수 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투표로 나오셔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득 그것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바로 쓰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감사하고 저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 뭘 더 이상 그렇게 바라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많이 받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제가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절망할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자 마지막 질문처럼 뭐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 홍문종 대표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시고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데 정말 바라시는 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절대 제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맨 처음에 제가 한국당에 그 당시는 한국당이 무슨 당이었더라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 그 당시 제가 1996년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중에서는 최연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희상 의장이 저한테 그때 의정부가 같은 부였으니까 저한테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국회의원 들어오면서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난 내일 모레면 대통령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쫓아서 사실은 죽어라고 살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에 뭘 할까? 원내대표 할까? 다음에 사무총장 할까? 다음에 뭘 할까? 뭐 해야 내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 의정부에서 당선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근데 대통령 구속되고요. 또 탄핵되고 저도 감옥무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제가 늦게 철이 들었어요. 야, 이게 나라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타이틀, 시장경제는 이 타이틀, 이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게 우리 후대들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못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할까 생각하니까 정말 애국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심으로 합니다. 저희 어머니 맨날 걱정하세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네가 먹을 게 없냐 이 자식아. 마누라가 없냐 애새끼가 없냐 어머니가 없냐. 너 왜 그러고 있니? 좀 제발 좀 엄마 좀 살려다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요즘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보수 우파 운동하시고요. 예? 전번에 저 노인정 가서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얘기 그대로 되더라. 야 이놈들아 나라 사랑하는 거 우리 아들 닮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나 잘했냐 막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여러분 정말 애국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살 것 같아서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 가열차게 우리 우파의 승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또 몫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 지금 이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네. 대표님은 그거 법적으로 뭐 상관없다 하고 무시하고 있으시긴 하신데 이런 상황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고가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어떤 말씀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저를 조금 더 예뻐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아까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신당 창당, 박근혜 대통령 신당 창당에 대해서 우리 우파가 승리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건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된다. 나오셔서 축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판도 연기가 되고, 예, 현실적으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선 전에 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막 청와대에 가가지고 문재인이 멱살 잡을 듯이 하면 또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신당 창당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님이 석방되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두 가지 보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나아감에 있어서. 일단 대통령이 석방되실 때와 네. 아니면 나오지 못하셨을 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나오시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나오시기 어려우면 대통령께서 무슨 결단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제 물론 저희도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의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상황을 잘 보시고 어떤 타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보수파 대한민국 바로잡히는데 중요할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뜻을 잘 받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시겠다. 네.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거의 긴 시간입니다. 거의 1시간 한 30분 이상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까지. 바쁘신데 정말 바쁘신데.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 보잘것없는 유튜버 두 명 사이에서 말씀드립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조금 때로는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흔쾌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집에 가서 요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고 또 방송을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론 집계 대통령님 석방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이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이고 염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많이 대통령님 신당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또 하셔가지고 반드시 제발 우리 국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혁명군처럼 싸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제 연단에서도 대표님 정치인들한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게 부탁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또 주인된 몫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나서서 제가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서 김 대표님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렇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뜻을 모은 우리 우파 정치인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좌파 빨갱이 공산 세력 이거 완전히 몰아내서 정말 좀 멀쩡한 더 발전하지도 않고요. 예전 같은 좀 살만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 초대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결국은 900이 안 되네. 네. 자, 마무리, 인사를,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스민 쎄님, 잠시만요. 자스민 쎄님도, 이지은님, JK님, 소중한 후원, 고맙습니다. 연희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애국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